기억을 담는 보따리 할머니, 어른을 위한 동화, 상실과 수용, 그리고 슬픔을 꽃시로 바꾸는 이야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야 한다고, 털어내야 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우려 할수록 기억은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지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마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무게를 안고 마을 어귀에 나타난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슬픔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안지도 못한 채로 오래 서 있던 모든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장 마을 어귀에 나타난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마을 어귀의 낡은 느티나무 아래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고 성긴 머리카락,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커다란 보따리 하나. 보따리는 무명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빛깔이 여러 가지로 보였습니다. 빛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회색 같고, 어떤 때는 옅은 자주 같고, 어떤 때는 흙빛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나쳤습니다. 낯선 노인이 어귀에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각자의 하루가 바빠서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따뜻한 봄날처럼 아무도 경계하게 만들지 않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건 것은 동네 대장간집 노인 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소? 할머니는 눈을 들어 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본 눈. 그러나 그 많은 것들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먼 데서 왔지요. 순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려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기도 특이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소? 할머니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억들이오. 그 짧은 대답이 순복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장 순복이 할머니에게 내민 것. 순복은 올해 72이었습니다. 대장간을 50년 가까이 운영했고 3년 전 무릎이 나빠지면서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쇠를 다룰 수 없게 된 몸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불 앞에서 망치를 들고 뜨거운 쇠의 형태를 만들어 온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순복은 3년 동안 그 무릎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으면서 순복은 이상하게도 그 물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3년째 이 마음을 버리려 하는데 안 됩니다. 순복은 자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 밖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서두르지 않고 들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잠시 침묵하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복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50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을. 대장간이 없어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것. 아침마다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
손에 굳은 살이 빠지면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 한참을 말하고 나서야 순복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마음, 여기 놓아도 돼요. 순복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그 무거운 것을 천천히 손 위에 올려놓는 신용을 했습니다. 경체 없는 것이었지만 정말로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받아 보따리 안으로 넣었습니다. 순복은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는 몇 발자국 걷다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걸 버리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리는 거요. 3장 보따리 안의 것들. 소문은 마을 안으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기억을 담아준다는 말이 슬픈 것, 아픈 것, 버리고 싶은 것을 보따리에 넣어준다는 말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37살 명의가 왔습니다. 2년 전 어머니를 여인 명의는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던 순간, 그리고 그 곁에서 자신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혼자 가셨다는 것. 명희는 그 잠깐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앉은 명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더 선명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로 하면 실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안에 넣어두면 언젠가는 희미해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그 기다림 속에서 명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가셨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그게 목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2년 동안 그 생각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 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없어지지 않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없어질 거야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지요.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명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년 만에. 할머니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울음이 울음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한참 후 명희가 그 기억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말릴 겁니까? 말려야지요. 잘 말린 슬픔이 가장 좋은 씨앗이 됩니다. 사장 할머니가 말리는 방법. 사람들은 할머니가 슬픔을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보따리에서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 펼쳐놓은 넓은 삼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슬픔들은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돌처럼 무겁고, 어떤 것은 젖은 솜처럼 흐물흐물하고, 어떤 것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뾰족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슬픔이다. 이것은 작은 슬픔이다. 이것은 이미 지났어야 하는 슬픔이다.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펼쳐놓았습니다. 햇볕 아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없애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억압된 감정은 더 강해지지만 충분히 목격된 감정은 서서히 변형됩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는 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슬픔은 하루면 충분했고 어떤 슬픔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축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 마를 때까지,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 말라버린 슬픔들은 꽃씨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쌀알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진짜 씨앗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갈색에 주름진,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를 품고 있는 씨앗. 할머니는 그것들을 작은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장 50년의 후회를 안고 온 사람. 가장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온 것은 83세 기원이었습니다. 기원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사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래된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마을 사람들도 몰랐고 기원 자신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0년 넘게 그 친구의 이름을 마음속 어딘가에 돌처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원이 할머니 앞에 앉았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이가 느티나무 아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잎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기원이 말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죽게 될 것 같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가셨소? 20년이 넘었소.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군요.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으니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기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3이 된 목소리가, 50년을 안고 있던 목소리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받아야 할 때도 있지요. 나 자신에게요? 그 시절에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그 시절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니까 그 젊은 당신이 저지른 일을 지금의 당신이 50년째 벌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지. 기원은 그 말을 듣고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허락된 것인지 기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함을 놓아버리는 것이 친구를 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아파야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안함을 내려놓으면 친구를 잊는 게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함과 사랑은 다른 것이오. 미안함을 내려놓아도 사랑은 남소. 오히려 미안함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랑이 더 잘 보이게 될지도 모르오. 기원은 천천히 그 무거운 것을 보따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육장 할머니의 이야기.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닌데
하나둘 모였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해지면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복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의 슬픔은 없소? 남의 것만 담아다니고.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조금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있지요. 그 짧은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오래전에 아이를 잃었소. 5살이었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의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오. 처음 몇 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소. 밥도 먹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할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했소. 이 슬픔을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게 쉬웠소? 명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오래 걸렸소. 그러나 그 슬픔을 버리려는 것을 멈추고 나서 처음으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었소. 그 아이와 함께 했던 5년이, 그 아이의 웃음이, 처음 걸음마 하던 날이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소.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오. 슬픔은 사랑이 갈 곳을 잃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오. 그러니 슬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컸다는 것이오.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7장 꽃씨를 돌려받는 날,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꽃씨를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갈색의 조그만 씨앗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복은 처음에는 무슨 씨앗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주고 간 것이오. 순복은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주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이게 내 슬픔이었소? 잘 말린 것이오. 이제 심을 수 있지요. 뭐가 납니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심어봐야 알지요. 씨앗은 심는 사람의 땅에서 자라니까. 같은 씨앗이라도 어느 땅에 심느냐에 따라 다르게 자라오. 순복은 씨앗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대장간을 잃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씨앗이 될 수 있다면 50년 동안 불을 다루며 배운 것들이 이제 전혀 다른 형태로 자라날 수 있다면. 순복은 그날 저녁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철어음으로 쇠를 다루면서 배운 것들, 화가 났을 때 불 앞에서 망치질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 새벽에 혼자 대장간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던 것들, 그것들은 대장간이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순복 안에 있었습니다. 명희에게는 더 작은 씨앗이 돌아왔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엄마 곁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었소? 그것도 있고 그 아래 있는 것도 있소. 그 아래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죄책감 아래에는 사랑이 있소. 당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함께 더 있고 싶었는지, 마지막을 제대로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그것도 씨앗이오. 명희는 그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같은 씨앗이라는 것, 슬픔과 그리움이 같은 뿌리를 가진다는 것. 명희는 그것을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모았습니다. 심으면 뭐가 날까요? 당신 곁에 사람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날 거요. 한 번 잃어본 사람은 아직 곁에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볼 수 있으니까. 명희는 그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오랫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팔짱 기원에게 돌아온 씨앗. 기원에게 돌아온 씨앗은 가장 늦게 왔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이 넘도록 기원의 슬픔을 말렸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오래되고 깊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0년을 안으로 다져진 슬픔은 표면이 딱딱했습니다. 햇볕이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기원을 불렀습니다. 씨앗은 조금 컸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러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50년 것 치고는 가볍네요. 오래될수록 잘 마르오. 가장 오래된 슬픔이 가장 좋은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기원은 그 씨앗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부르던 이름을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불렀습니다. 미안해가 아니라 보고 싶다. 그 두 글자가 달랐습니다. 미안함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리움은 친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미안함에 가려져 있던 그리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3의 눈에서 50년의 뒤늦은 눈물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 기원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친구를 만날 수 있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친구가 당신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들 속에 남소.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당신이 후회를 아는 마음, 그 안에 그 친구가 있소. 기원은 씨앗을 가슴 쪽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5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친구의 산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안해가 아니라 보고 싶었어를 말하기 위해. 구장 슬픔이 자라나는 법. 그 해봄, 마을 곳곳에서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은 마을 청년들에게 대장간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쇠를 다룰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50년의 지식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순복의 집 마당에서는 쇠 다루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복이 옆에서 손을 보태며 가르치는 소리도 났습니다. 명희는 매달 한 번 언니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가면 죄책감으로 무거웠는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을 가져가고 어머니가 잘 만들었던 음식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웃었던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안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원은 이듬해 봄에 친구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기원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미워했다기보다 그리워했다고. 기원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50년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것으로 자랐습니다. 어떤 것은 관계가 되었고
어떤 것은 역할이 되었고 어떤 것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슬픔이 걸음이 되어 자란 것들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자기 이해와 관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그것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나온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그 안에서도 무언가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십장 할머니가 떠나는 날, 어느 늦가을 할머니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느티나무 아래로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별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순복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다른 마을로.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요. 또 오시겠소? 할머니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와야 할 이유가 생기면 오지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안 와도 됩니까? 할머니가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다 사라졌소?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소. 기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슬픔을 50년 동안 안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오. 내가 한 것은 그냥 햇볕이었소. 할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보따리가 처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많은 것이 씨앗이 되어 주인에게 돌아갔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길 위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동화를 읽는 당신에게 아픈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렴. 그게 너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씨앗이란다. 당신에게도 보따리에 넣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아픈 기억이 있어도 됩니다. 오래된 슬픔이 있어도 됩니다. 그것을 안고 있는 당신이 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만이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